작년 한 해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동향을 보니까 의외로 중국 증시에서 매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대만 주식을 상당히 많이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작년 한 해 신흥국 중에서 대만, 인도, 한국에서 10조 원에서 50조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증시에서는 17조 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1월 1일 KB증권이 블룸버그를 비롯해서 글로벌 데이터 업체들의 이 데이터를 통해서 지난해 주요 신흥 5개국, 한국,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 이 증시의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액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대만이 53조 원으로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2022년도에. 인도가 23조 원 매도. 그러면 대만이 2배 이상이죠. 우리나라 주식은 약 11조 원 매도. 그러면 대만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약 5배 가까운 금액이에요. 매도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매도했는데 대부분 그것이 반도체 종류입니다. 반면에 중국 주식은 약 17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이 불안감이 반영이 되면서 한국과 대만에서 반도체주 위주로 매도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 외국인들의 이 매도세는 거의 연중 내내 이어졌어요. 한국의 경우 보면 외국인이 작년 6월 중순에 바닥을 찍고 계속 2달 동안 올랐죠. 그때 베어마켓 랠리 약세장에서 단기 반등을 하는 것, 그때 7월 8월이었습니다. 그때와 차이나 런이라 그래서 중국 자금 이탈 때 10월 11월 그때 일시적으로 순매수한 것을 제외하면 계속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도. 12월에는 방역 조치를 완화한 중국으로 외국인 자금이 돌아가면서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대만에서 역시 11월 한 달만 순매수했고 나머지는 모두 순매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베트남에서는 약 1조 2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어요. 그러니 신흥 시장들 중에서도 대만, 인도, 한국에서는 매도를 하고 중국 증시는 매수하고 베트남 증시에서도 매수를 한 것입니다. 중국 증시의 주식도 꾸준히 순매수했어요. 연간 중국 증시 순매수액이 약 17조 원에 달하는데 월별로는 9월, 10월에는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11월, 12월에는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외국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전후로 차이나 런에 나섰는데 중국 정부가 다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전환을 하고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이면서 다시 중국으로 그 자금들이 향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이렇게 유명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최근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정상화하고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 중국 경기 민감도가 높은 한국 등 아시아 증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모건스탠리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2023년 올해는 한국, 대만을 최선호 지역으로 꼽았어요. 올해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 방역 완화를 풀자마자 코로나 감염자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국의 상하이 봄에 2달 동안에 완전 봉쇄당했었습니다. 상하이의 인구가 약 2,500만 명인데 지금 코로나 감염자가 상하이가 1,000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제로 코로나 이 종료를 선언한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서 경제 수도 상하이의 감염자 수가 1,000만 명을 넘는다는 전문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에 다장둥이라고 있어요. 여기 상하이 푸단대 부속 화산병원 장원홍 주임이에요. 화산 통화 인터뷰를 공개를 했는데 유명 감염병 전문가인 이 장 주임은 인터뷰에서 상하이는 지난 22일부터 코로나 감염자 정점 상태에 도달을 했고 현재 감염자 수는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1,000만 명 감염자 가운데 0.5%가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최근 몇 주 동안에 5만 명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의미예요. 대형 병원마다 코로나 환자 수천 명을 치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 기준에 상하이시의 인구가 약 2,490만 명이니까 2,500만 명으로 보면 됩니다. 장 주임의 말대로라면 상하이시 거주자 중에 최소 40%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된 셈이에요. 장 주임은 감염자 중에서 중증 환자의 비율은 낮지만 감염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이것은 오미크론 감염의 특징으로 전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가 코로나 개방 초기에 겪었던 엄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상하이시에서는 보건소부터 대형 병원까지 모든 의료시설의 의사와 간호사가 코로나 감염자 치료에 투입이 됐으며 의료체계 및 중증 환자 치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3년 가까이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을 해왔던 중국 이 정부가 지난 12월 7일 갑작스럽게 방역조치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 이 정부에서 강력하게 정책으로 봉쇄를 했지만 이제는 자가 스스로 봉쇄를 하고 있어요. 인민들이 중국의 이 국민들이 중국 정부가 코로나 감염자 일일 통계 발표 중단했습니다. 정확한 감염자 수는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베이징의 경우는 감염자 비율이 80%를 넘겼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 코로나는 중국 전역에 걸쳐서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확산세가 한번 지나가야 중국의 경제는 다시 원만하게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 12월 26일 날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달 1일부터 10월 1일부터 20일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억 5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든지 한 번은 꼭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드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위드 코로나 함께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걸려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전 인구의 반 이상이 한 번 이상씩은 걸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경기 반등 가능성도 앞으로 주목이 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주요 도시를 봉쇄하는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폐기하면서 경제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OECD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제시했어요. 종전에 9월에 전망치 4.7%였거든요. 그거보다는 0.1%가 낮췄지만 지난해 성장률 3.3%와 비교하면 1.3%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OECD는 제로 코로나 부동산 부진을 중국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이 올해 중반까지 완료가 된다면 5% 이상의 경제 성장률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올해 중국의 위드 코로나가 잘 준비된 상태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진다면 5.3%까지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